예,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톡방온 시간입니다. 그 1부와 2부를 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타이틀을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았나요? 예. 뭐 어쨌든 예. 그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글로벌하게 있는데 어떻게 좀 새로운 시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는데 뭔가 좀 재밌고 그다음에 유익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기획한 거니까 얼마나 잘하나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 지역의 톡방원이시니까 뭐 군산, 전주, 서울, 그다음에 뭐 고향, 미국, 뉴욕, 그다음에 뭐 페루, 그다음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호주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소식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참 재밌겠다, 유익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됐고요. 박정희 형제님, 오타와 지금 계십니까? 예, 왜, 예, 예, 예.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10월 24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타와 시장으로 마크 셔트 예, 크립이라는 사람이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됐다고 하고요. 오클랜드도 10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10월 8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아, 헨리 브라운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전에 있는 그 노동당 그걸 하고 혹시 지금 그 직접 그 사전 영상 녹화된 거 말고 그 파워포인트 갖고 직접 얘기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전에 준비된 자료로 할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으로 예,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 영상이 그게 너무 좋습니다. 길어가지고, 예, 예. 그 영상 보내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쌓이고.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말이 길어져가지고, 나이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당히 보내드리고 좀 죄송했습니다. 근데 다시 해서 보내드릴 시간도 없고. 선거 얘기만 간단히 드릴게요. 예, 이 미국 선거가 이제 곧 있잖아요. 11월 8일 날 언제든지 11월에 그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그래서 이제 8일 날 있게 되는데 그거에 좀 앞서서 이제 오타와에서는 오타와가 속해 있는 온태리오 주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그 진보적인 후보와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후보인 그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 지금 말씀하신 새로 시장에 뽑힌 그 보수 중도 보수 이렇게 후보 두 분이 최종에 굉장히 접전을 벌였는데 그 예상에서는 진보 후보인 그 여성이 우세하다고 했는데 되게 결과는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타와 라는 지역에 새 시장이 탄생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국가의 정책을 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이 교육이나 또 이제 환경 또 이제 우리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의회와 시장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타와 시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 우리 스테파니 장 같은 분이 이제 시장으로 돼야지 그게 올바른 그 이제 지방 이제 정부 형성에 정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 스테파니 이렇게 시사입니다. 저도 그 스테판입니다. 예. 그, 사실 박정희 형제님께서 이 지방선거 얘기와 그다음에 오타와의 가을, 그다음에 할로윈 풍경, 그다음에 이제 그 마크샷 클립에 대한 그 동성애에 대한 기사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제 이따 진행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 영상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뉴욕 펠팍의 뉴저지의 정영민 선생님. 모두 우리는 멤버들이 토파원들입니다. 뭐 사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요즘? 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 거기는 계란 가격이 얼마인가요? 슈퍼에 가서 살 때. 계란 12줄, 나진이라 그러죠? 12개 가격이 보통 얼마 하죠? 뉴욕은? 요즘에 식자재 가격이 여기도 뭐 그렇게 조금 올라서 제가 볼 때 세일하면은 싸게 하면은 한 2불에서 3불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케이지 프리, 올게닉 뭐 이렇게 되는 거는 4불에서 5불 사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 최영환 형님, 펠팍 상황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여쭤볼 겁니다. 최영환 형제님은 시장 가서 달걀 같은 거 구매하십니까? 예, 시장 9,000원짜리 사요. 9,000원짜리 삽니까? 예, 예, 30알에, 30알인가, 예. 25알인가. 하여튼 9,000원 주고 삽니다. 왜 예전에 뜬금없이, 6,000원, 5,000원 했는데 예, 9,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예. 왜 뜬금없이 계란 얘기를 이 톡방원 순서에 꺼낸다 하면은요, 지난주에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호주의 물가가 너무 올랐다, 브리스번에. 그래서 계란을 요새는 호주 달러 6불에 사고 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브리스번, 시드니, 뉴욕, 아니면 미국의 50개 주 전체. 미국은 큰 나라라 주별로 달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싼 데는 50센트, 비싼 데는 뭐 2불 50센트 이렇게 되고요. 캐나다도 7불 마찬가지입니다. 99센트인데. 예? 저 뉴욕은요. 7불 예. 99센트에 7불 99센트. 그건 좋은 유기농 좋은 그 계란을 드시나 봐요. 네, 제가 근데 2불짜리 없어요. 싼 것도 2불짜리 없어요. 어쨌든 3불 좀 99 이따가 싼 거. 그 자료는 네. 정확하게 보여드리는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빅맥 지수라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의 빅맥 가격이 각 나라별 도시별로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그게 물가와 환율을 평가하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김웅재 형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다음에 각 도시의 물가 지수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사했는데요. 조사하면서 느낀 게 나비 효과는 있지만 계란 효과. 김웅재 형제님이 썩 던진 말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묶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자료는 그 2022년 6월 달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com이라는 그 기관이 US 달러 기준으로 12개 낮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또 예, 지난주 화면이 들어왔다가 없어졌습니다. 예, 다시 할게요. 지난주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아까 이제 양보영 자매님도 얘기하셨는데, 미국에 대한 계란은 평균값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어쨌든 2022년 6월 자료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닷컴이라는 기관이 US 달러 기준으로 계란 12개 가격을 했는데, 역시 보시면 스위스가 물가가 제일 비싸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4위, 뉴질랜드가 5위, 한국이 6위, 미국이 좀 떨어져 있죠, 밑에. 그래서, 미국이 더 밑에 있나요?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싸게 여기는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사이트를 다 뒤졌는데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사는 동네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울워스라는 슈퍼마켓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워스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호주 달러로 6불이 맞습니다. 김웅재 교수님 얘기처럼. 이거는 US 달러 기준으로 3.9불이고, 그 다음에 한국 한화 기준으로는 5,450원.
뉴질랜드가 더 비쌉니다. 7불 50. 해서 6,060원 수준. 근데 한국은 이마트라든가 쿠팡 위주로 제가 봤더니 한 5,500원 수준. 최영환 형제님이 얘기하는 6,000원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캐나다 밴쿠버는 7불 정도라고 가격이 나오고요. 토론토가 4불 80 정도 나와서 대충 5,000원 수준.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12개 가격에 대해서 각 주별로 이 가격이 나왔고요.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빨간색이 거의 2불대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1불 50대, 그 다음에 녹색이 1불 이하대. 그러니까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48센트, 그 다음에 굉장히 싸고요. 하와이가 4불 50, 알래스카가 2불 40으로 좀 비싼데, 어쨌든 계란 기준으로 이 내용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빅맥 지수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역시 여기도 보면은 미국이 5불대, 그 다음에 호주가 4불 60, 뉴질랜드가 4불 40, 한국이 쌉니다. 한국이 여기에서는 3불 50으로 좀 싸게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아까 여기서 한국이 좀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요새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한국이 좀 그만큼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2022년 물가가 비싼 도시 순입니다. 홍콩, 뉴욕. 여기 보면은 역시 서울이 비싸고요. 뉴욕이 두 번째로 비싼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최저임금입니다. 미니멈 웨이지. 역시 여기 보시면 호주랑 뉴질랜드가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1불 30센트가 최저임금이고요. 뉴질랜드는 21불인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을 주고도 최저급여에 쓰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리테일샵이나 청소 이런 걸 못 씁니다. 보통 한 25불에서 28불 정도 줘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한국이 9,160원이죠. 근데 왜 가로 표시를 했나 하면 워낙 지금 미국 달러가 세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6불 수준으로 좀 낮게 나타났죠. 하지만 한국도 최저임금이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거의 14위권 드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없이 돼버렸네요. 숫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김웅재 사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나오셨으면 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김수일 형제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톡파운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려고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는데 최근에 지리산 천왕봉에 갔다 오셨죠? 예, 예, 그 사진을 보니까 맨 끝 사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쭉 주신 걸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하면 다음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예,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일 형제님이 지리산에 가셔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또? 예, 보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여기가 지금 함양을 지나가가지고 지리산 가는 길에 이 길이 오도제라고 하는데 참 길이 가다 중간에 멈춰 서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작가들은 이 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많이 찾는다고 하죠. 자, 다음 장면요. 예, 바로 제가 오도제에서 그 밑에 아까 그 길을 찍은 자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지리산 제1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 산도 산 거의 중간 부분 그 고갯길에 고개 마루턱에 지어진 건물인데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도 한껏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이게 지리산 올라가는 중턱의 고사목입니다.
이 나무들이 뭐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죽어도 이렇게 바로 썩지 않는 나무인데 거기에 팻말에 붙어 있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도벌꾼들이 이 나무를 그 근처에도 많이 나무를 베어 먹고 그것이 이제 발각될까 싶어서 산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 나무들이 다 불에 탔다 그렇게 거기는 써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1949년, 48년, 50년 그때 여수 항쟁 사건 때 이쪽 군대들이 저쪽 군대 그 속에 빨치산이 숨어 있다고 해서 빨치산 토벌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책에서 읽고 있거든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지리산은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 쪽에서 올라가는 것, 함양 쪽에서 올라가는 백무동 코스하고 저쪽에 산청 쪽에서 올라오는 중산리 코스가 있는데 저는 함양 백무동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왕복 15km, 약 9시간 걸리는데 산청군 쪽에 중산리 쪽으로 올라가면 약 한 7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너무나 경사가 너무나 세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중산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함양군 백무당 쪽으로 해갖고 9시간, 왕복 9시간, 15km 왕복했습니다. 예, 다음 장면. 예, 저기는 어디냐면은 그 장터목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휴게소가 있죠. 대피소. 대피소에 있는 그곳에서 그 바위를 안고 있는 저 나무도 고사목인데 저 한번 바위를 안고 있는 저 뿌리를 한번 보세요. 바위 틈에서 살겠다고 저렇게 뿌리를 뻗쳐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죽어 있었죠. 저 강인한 저 나무, 저것을 봤을 때 우리 인생들도 살려고 조금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 나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장면 찍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요. 아, 이것도 고삼 똑같은 것이고 또 다음 장면. 예, 이게 천왕봉 정상입니다. 1915m. 우리 이 남한 쪽에서는 한라산의 백록담이 1950m고, 그 다음에 지리산 1915m가 제 2위가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기 뭡니까? 국립공원으로 제 2위로가 그 지리산이죠. 지리산은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이렇게 3도 5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죠. 이 천왕봉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는 바람이 하나도 없다가도 그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또 구름이 전부 다 발 아래에 있고 이 보이는 산들이 다 발 아래에 있죠. 이 세상이 전부 다 천왕봉 오르는 사람들 발 앞에 있고 그것은 기후가 변화무쌍해 가지고 금방 구름 꼈다, 금방 바람 불다, 뭐 구름이 밑에서 바로 발밑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그거 올라가서 보면 참 장관입니다. 한번 갈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면. 아, 아까 그 최고봉 이 지석인데 앞뒷면, 아까면은 앞면이고 이쪽은 뒷면. 한국인의 기상이 여기서 출발하다. 아, 이 꽃. 제가 생전 처음 본 꽃이라 하도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이끼꽃입니다. 바위 틈에 피어 있는 이끼가 이렇게 빨갛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8살인데 올해 평생 처음 본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다음 장면입니다. 예, 이 천왕봉 뒤에 이 뒤에 그 지게석 뒤에 저런 바위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잘못 찍었는데 이 각도 조정을 잘해서 찍으면은 꼭 그 천왕봉 저 지게석 돌 위에 정상석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찍혀가지고 멋있는데 사진을 좀 각도를 잘못 조정해가지고 하여튼 저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멋있죠. 예. 또 있습니까 예, 사진? 예. 요것도 하여튼 올라가다 중간에서 찍는데 어쩌고 보면 용트림 용의 모습, 뭐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은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나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또 이게 있습니까? 마지막 예.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가 통천문 지리산 그 장터목에서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양쪽에 그 틈 사이 위에가 바위돌이 큰 바위돌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통천문, 하늘로 통하는 문. 여기를 올라가면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라고 그랬죠. 예, 예. 산에 오르면 사람들이 산에 내려올 산 그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냐고 하는데 산에 오르다 보면 숨이 막히고 다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조금 더 참고 가면은 평지가 나오고 또 때로는 내리막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이 마지막이 왔는갑다. 더는 못 살겠다. 죽겠다 싶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가면은 평탄한 길도 나오고 또 내리막길도 나오고 그리고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정상이 무엇인지 각자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정상을 딱 찍고 내려올 때는 그 허탈함.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는 허탈함. 근데 어쩌면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인내심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 산 하나를 오르다 보면 또 다른 산도 가고 싶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등산의 길이 인생의 길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 리허설도 없이 그냥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다음에 문영훈 형제님이 바로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문영훈 형제님, 이번에 말리포 갔다 오셨죠? 아, 예. 예.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예. 바로 그 말리포 위에 신두리 사구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막지대입니다. 거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그 예, 사막이라고 예. 거기 얘기한. 예, 하겠습니다. 안면도로 가봤는데요. 그, 보이시죠? 제가 이번, 아, 직접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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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끄겠습니다. 신두리,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막, 신두리 사구하고, 그 다음에 13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원유 유출 사고가 회복된 그러한 말리포,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로 아름다운 18만 평의 정원이 형성된 천리포, 수목원,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 곳은, 지도에 보시면, 예, 이쪽, 서산 지역의 안면도, 그쪽인데요. 제 여정은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군산에서 지금 이 고속도로 타고 이 보령의 이쪽에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하고 이 안면도 섬하고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작년에 연결이 됐어요.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요 신두리 사구, 그 다음에 이 말리포, 그 다음에 천리포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말리포항이 만리가 돼서 말리포가 아니라 조선 초기에 사신이 이쪽에서 왕래로 한 것 같아요. 배 타고. 그래서 사신이 갈 때 말리포에서 전송을 했는데 이때 수중만리 무사항해 해가지고 그때 만리라는 나와서 이 포구가 요 해수욕장 해안이 만리포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적은 이 해수욕장 옆에가 천리포가 되고 그보다 더 적은 해수욕장이 백리포 이렇게 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 우리나라 그 최초의 저 사막 광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구가 그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전사구 해변가에 바로 있는 초목지대 사구, 그다음에 초지 사구, 그다음에 나무까지 있는 나무 사구, 그다음에 그 습지까지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사구에 있는 해안이고, 여기가 초지 사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습지 사구로 돼가지고, 이 나무도 형성된 그 사구 임지, 사무 초지, 뭐 이렇게 전체가 다 형성된, 이게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보이는데, 만약 외국에 그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사막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죠. 하도 아름다워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간 입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공유돼 있는데 왜 안 보이죠? 보여요? 예, 보이죠? 예, 보입니다. 예, 예. 나만 지금 안 보이나? 요렇게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사막이죠. 아니, 지금 관광공사 그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공유한 게 안 보입니까? 예, 예. 보이는데요? 이게 이 사진이 관광공사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이 한번 안 해볼게요. 보이고 관광공사 홈페이지가 보이는 게 홈페이지. 예, 관광공사 직접 찍으신 사진 말고. 보이는데? 그거 말고 이거 제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지금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이건 보여. 보여요. 예, 예, 예. 이거 보이시죠? 여기 완전 사막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이렇게 다 막아놔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좀 이렇게 됐습니다. 안 보이셨구나. 좀 요런 그날 직접 찍은 사진.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 다음에 그 말리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럴까요?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 나오니까. 아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지금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 공유가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보여요. 왜 그러죠? 예, 안 원래 보여요? 생방송 중에는 많이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왜 안 보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한 번 더 이게 안타깝네. 여기 말리포가 저희가 그 동영상을 찍질 못해가지고 그 작년 9월 초에 찍은 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안 보이면 자, 다음에 이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이상하네. 그냥 제 거 사진 보시고요. 정리하시죠. 예, 이거 예, 예, 예. 하신 거 4장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예. 그거하고는 좀 부족한데. 공유 중지를 일단을 할까요? 그럼 다음 이어나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역시 문영훈 형제님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나는 사진 처음에 3장 주셔서 이거 뭐 1분 얘기할 것도 안 되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막 흘러넘칠 정도로 잘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드디어,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있는
그 깔라파테에 있는 엘 모레노 빙하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 빙하는 북극 빙하와 그린랜드 빙하와 함께 세계 3대 빙하입니다. 남쪽에 있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이 환해지는, 박연화 자매님이 보시면 눈 잘 안 보이신다 그러는데 이 사진 보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좋은 화면이니까. 박원물 형제님, 예, 그 준비됐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간단하게 깔라파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들어갈까요? 깔라파테는 이제 파타고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타고니아 그 관광 중심 도시고요. 거기에서 그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에 그 피치로이드 봉, 그리고 그 칠레 국경 넘어서 바로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그 세계 뭐 5대 미봉이니 뭐 또 10대 미봉이니 하는 그 트레킹 코스가 바로 두 군데나 그쪽에 있고, 빙하까지 합쳐서 파타고니아 그 3대 명물이 다 그쪽 깔라파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관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시작할까요? 예. 지금 처음에 이제 기사가 우리를 안내해 준 곳이 먼저 선 곳이 조망대입니다. 저기서 이제 빙하가 지금 일단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메인 그 빙하를 볼 수 있는 깔라파테 지역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 모레네 빙하 그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게 될 건데요. 물색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정말 옥색이죠. 그래서 이 호수 이름은 아르헨티나 호수입니다. 이 옥색 호수 빛깔을 따서 아르헨티나 국기가 지금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메시나 마라도나 그 할 때 그 국기를 보시면 이 옥색이 그 투영돼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아르헨티나 호수의 빛깔을 따서 아르헨티나 국기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45년에 여기 그 빙하 국립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981년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폭은 한 5km니까 심리가 좀 넘고요. 그리고 길이는 어떤 사람은 30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5km까지 있는데, 예, 35 뭐 한 그 33, 4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까지 이어지는 그 빙하로서 아까 우리 이동기 형제님 말씀했지만 남극과 그린란드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로 큰 빙하입니다. 근데 사람이 접근하고 관광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큰 빙하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빙하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빙하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뭐 점점 소멸되거나 이렇게 없어지면서 축소가 되는데, 이곳은 되레 더 자라나고 무태까지 어떤 육지까지 이렇게 그 닿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쯤에서 이제 양쪽 호수 양쪽 호수 가운데 이렇게 빙하가 존재하다가 그 밑에 터널이 뚫리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빙하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성되고 증가할 수 있는가. 화면이 없어졌네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뒤로, 이게 앞으로 이제 돌리시죠. 예, 예. 이거 잠깐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다큐에서 봤어요. 저 빙하 막 무너졌다가 이렇게 계속 예. 그렇게 나오는 거 다큐에서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문 시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남반구이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여름에 방문하면 바로 이렇게 빙하가 그 온도위에서 이렇게 낙붕하는 그게 굉장히 그 장관입니다. 겨울에는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그쪽 그 트레킹 하는 데나 이쪽은 그 이렇게 그 한 4개월 정도 쉬게 됩니다. 자, 굉장히 멋있죠? 그 물 색깔이 굉장히 아까 그 말한 옥색으로 비치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람선을 타고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멘트에서 그 나오는 그 멘트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굳이 유람선을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유람선 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지 그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오히려 조망돼서 보는 풍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저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저 정도 선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낙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요. 높이가 60m에서 80m, 한 70m 평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이쪽 지금 그 표지판 안내판에도 보이지만 우리 저기 에스파뇰 발음으로 빠르게 나셔널 이렇게 국립공원이라고 빙하공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 파타고니아란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마젤란 일행이 처음 이거 원정대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 근데 이쪽 그 원주민들은 한 180cm가 평균 키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인이라는 이제 거인 또 발이 큰 사람들 그런 말로 파타고니아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타고니아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이름도 파타고니아죠. 또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영상은. 예, 그러면 됐고 이제 그 콜롬비아로 넘어갈까요? 콜롬비아도 좀 이따가 일단 질문 좀 받고 지금 한 44분이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그다음에 지리산, 그다음에 말리포, 그다음에 깔레파테 봤는데요.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예, 그럼 표정님. 예, 나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빙하가 이제 남극과 북극은 서로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극은 바다 위에 이제 빙하가 있고, 물론 그린란드는 좀 다릅니다만은 남극은 이제 육지 위에 이제 빙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극에서는 빙하가 녹아버리면은 그것이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은 그냥 그 해수면 상승은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에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 속도가 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예, 담수호 예. 호수에 그 예. 아르헨티나 호수와 비아드마라는 호수에 떠 있는 그 담수호에 떠 있는 빙하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이상하게 빙하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또 거기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자들 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데스 지역에서의 지금 이제 페루도 최고 안데스 고산 트레킹으로 와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 사진이 50년 전과 그리고 10년 전과 그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빙하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빙하인데 그래서 10년 후면 이 빙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안데스 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극의 그런 다른 그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빙하들이 그런 운명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뭐 환경
논자들이 많이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슈를 뭐 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이제 환경 문제들이 좀 특히 그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속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잘 아시겠지만 엘니뇨는 그 온도가 1도씩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상승하는 게 바로 이제 엘니뇨라고 하고 아기 예수, 어린 남자를 말하고요. 라니냐는 반대로 그 온도가 1도라도 바닷물이 그 해수 온도가 1도라도 낮아지면 라니냐, 아기 어린이 여자 아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 훔볼트 한류와 만나면서 이 페루 바닷가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네.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요. 예, 또 질문 없으시면, 예, 아까 우리 못 들었던 우리 아니, 정영민 거기 선생님, 저 예, 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 그러면은 그 빙하가 있는데 1월, 3월에 1월, 3월에 그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곳의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높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우리 생각하는 여름은 아니지만 그 파타고니아가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바람의 나라입니다. 그 깔라파테나 이런 지역이. 그래서 바람이 좀 세긴 하지만 기후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방풍 이런 얇지만 방풍을 할 수 있는 긴 옷만 입으면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온도가 아주 높나요? 아니요, 아주 여름이라고 높진 했어요. 않고요. 일본도. 우리 뭐 여름이 근데 이제 낮에는 좀 사실 햇빛이 좀 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름이라고 보기에는 한 그 초가을 그다음 그 늦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특히 이제 체감 온도가 겨울에는 굉장히 바람이 세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여름에는 뭐 그냥 보통 방풍 옷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가고 싶네요. 예, 오십시오. 거기 가면 또 좋은 게 우리 초기 멤버였던 권혁태 형제님이 거기서 호텔을 경영하고 계세요. 2대 비스타 호텔이라고. 그분은 깔라파테.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가 아르헨티나예요? 예, 예, 예. 예, 예. 아르헨티나 그 파타고니아 지역은 어떤 나라 개념보다도 아마존처럼 그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더 강화된 곳으로서 파타고니아 칠레,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관광을 같이 국경 구분 없이 거의 같이 한 세트로 보통 아르헨티나 깔라파테로 들어와서 그쪽 칠레로 넘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또 칠레로 들어와서 아르헨티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아르헨티나 깔라파테라는 도시에서 이 파타고니아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못했던 정현민 형제님, 펠팍의 우리 스테파니 장 선거 소식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11월 8일 날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10일 남았는데요. 막판에 굉장히 변수, 사건,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그 스테파니 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는 청문회에서 스테파니가 져서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겐 카운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2020년도 7월에 일어난 일을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0페이지짜리 조사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 7월에 검찰 측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수사해서 기소할 것인지 하고 증거를 넘겼으나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결시켰던 거를 이번에 8월, 9월 두 번의 온라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는 이제 서로 판사에게 저쪽 원고 측 변호사가 1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전달하는데
처음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로 못 받았다. 그러면 직접 사람을 보내라.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연기를 해줘. 그래서 10월 20일 지난 목요일 날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possible cause라고 그러는데 cause가 이제 사실은 범법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그거를 검찰로 넘겼는데 오늘 그 저희 집으로 도착한 이메일이 하나 이메일이 아니라 이 선거 전단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흐리게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스테파니장 진영이고 자기들을 다 찍어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voter fraud 그래서 스테파니와 자기 그 후보자 두 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 고소장 이렇게 해서 밑에는 스테파니 장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돼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수년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다 받아보게 했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도 온 걸 저희가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정 여론이 지금 끓고 있는 거죠. 차라리 스테파니가 감옥에 막 저 오랏줄에 묶이거나 이렇게 수갑 차고 끌려갔었어야지 저쪽에서 그랬으면 더 그 역풍이 불었을지도 모른다니까 얘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만 뭐 무조건 또 저쪽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11월 4일 날 선거 4일 전에 온라인으로 그냥 인정신문 그래서 뭐 어떤 그 원고 측 피고 측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그 논쟁하는 게 아니고 또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법정으로 와서 당신 맞냐 뭐 생년월일 이름 주소 뭐 이렇게 해서 인정신문하는 게 11월 4일인데 뭐 그거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예. 스테파니는 네, 뭐 수갑 차고 간다.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펠팍 속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는 10월 8일 날 선거가 있었고요, 지방선거.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월 24일 날 있었고, 미국은 11월 8일, 한 달 사이에 다 치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근데 박정희 교수, 거기 미국은 그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도 계속 다시 또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뭐, 다음번 기회에 또 그 얘기는 심도 있게 나누고요. 저도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참 유치하게 선거운동 한다, 상대 진영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당선을 기원하고요. 형제님이 주신 그 오타와의 가을 풍경이나 할로윈 그 뉴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랑 아주나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 코너인데요. 저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오클랜드 트램핑 코스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영상은 여러분께서 혹시 뉴질랜드에 오시면, 오클랜드에 오시면 제가 꼭 동행해서 같이 가고 싶은 장소 1입니다.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노래가 포카리 카레아나라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연가라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라는 노래를 다 아시는 노래가 뉴질랜드 노래입니다. 원주민 노래. 그게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코스를 걸어가는 그 트레일 이름이 힐러리 트레일입니다. 에드문드 힐러리.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뉴질랜드 지폐 오블에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이 갇혀 있는 그 코스는 에드먼드 힐러리 트레일이었고요. 풍광은 강원도 양양에 가면 해변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와 상당히 비슷한 그 뉘앙스고요. 그 배경음악은 한국에서 알려진 연가라는 거 그거 보면서 한번 제가 오시면 같이 트램핑하고 싶은 코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랑 트램핑한 영상입니다.
여기는 오클랜드에서 거의 뭐 3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클랜드 서쪽 해변입니다. 이 해변 밑에 그 피아노라는 영화 아시죠? 옛날에 폴리 헌터 나왔던 뉴질랜드 영화인데요. 그 촬영한 그 배경의 해변이고요. 요 위가 무리아이 비치, 여기 그 밑에가 피아 비치, 그 밑에가 카리카리 비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오클랜드 서쪽입니다. 여기 풍경이 그냥 동네 풍경이지만 뉴질랜드 정부나 관광청에서도 뉴질랜드 절경 꽤 안에 들었던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트램핑 코스는 왕복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보이는 멤버들은 그때 같이 갔던 그 트램핑 플랜 회원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방문하시면 꼭 날 잡아서 저랑 같이 이 코스를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코스 이름은 태양아 워크웨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요 코스 끝나면은요, 여름에는 여기 여름은 10월부터 3월인데요. 커피차가 하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끝나면 거기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딱 4시에 마치게 돼서 다행이고요. 아까 해명 하나 할게요. 아까 최요한 사회자가 저보고 발언하라고 열심히 찾았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저는 일부 할 때 그 설교를 열심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게 계속 2부 톡톡톡톡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왜 나왔냐면 음원을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때 보여줄 영상을 리뷰하느라고 여기를 소리를 껐는데, 이제 거기가 마이크 큰 게 표시돼가지고, 예. 어쨌든 여기 끝나고 뭐 혹시 질문 없으시면 공식적인 2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서 아까 말리표 중요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공식적인 2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이제 2007년도 제가 휴먼 라이브러리 하면서 말씀드렸던 요런 게 지금 기름띠가 말리표 전체하고 위쪽에 천리포, 위에 백리포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다 요렇게 오염이 됐던데요. 이런 것이 이제 130여 명의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해서 9년 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 데가 지금 이제 2021년도 요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간 데가 지금 이제 2021년도 요 영상을 보시면 보이시죠? 여름에 바다 물놀이도 좋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와도 영상 안 나옵니다. 됩니다. 영상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네. 예. 예, 이거 참 영상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안 나와서 좀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병갈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문영훈 형제님, 저 예, 지금 공유하고 있는 영상을 끄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럴까요? 예. 이제 아, 보시면 예, 되네요. 이게 작년 9월 초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여름에 바다 물놀이도 좋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와도 바다는 멋진 풍경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고 아주 깨끗한 해변으로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천리포 민병갈이라는 미국인이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로 아주 지금 18만 평의 수목원이 형성된 거기를 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남아 있는데, 예. 예, 보이시죠? 지금 이제 2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2분. 1962년도에 말리포 해변에 처음에 놀러 와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생을 여기서 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 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산 것이 나중에 이제 주변에 협조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8만 평을 아주 공적인 수목원도로 세계적인 수목원도로 바꿔야 하겠다 해가지고 혼자 여생을 아주 노력하신 분입니다. 요 관련 사진 한번 쭉 한번 같이 여행 한번 하시죠. 자, 이 테두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날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18만 평이 돼가지고 아주 도시락 싸들고 오전에 한 10시나 11시쯤에 가서 오후 한 4시까지 즐기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